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인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확인 설명서 파트 2입니다. 자, 33번입니다. 33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고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게 아니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3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도 기재한다. 여기서 좀 끊어가지고 보면, 자, 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유형별 모든 서식이 네 종류가 있죠. 네 가지.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광공 네 가지 서식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유형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이다. 공통적 기재사항을 또 암기하셔야 돼요. 중요한 사항이네요. 공통적 기재사항은 대권, 거, 수, 조, 미공시, 실권이라고 기억합니다. 자, 이런 거 그냥 느낌대로 푸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고생만 많이 하시고 점수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요거네요. 그럼 조세에 관한 사항은 공통적 기재사항이 맞습니다. 공통적 기재사항이 맞고,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된다? 아니죠?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죠.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자, 여기는 공통적 기재사항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35번. 이런 거 쉽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본다. 부재죠. 제외된 걸로 봅니다. 부재입니다. 제외. 자, 36번입니다.
30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기재된다? 아니죠?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기재사항이 아니죠. 자, 비주거용 그럼 항상 상가 술집 기억하면 항상 상가를 딱 기억하시고 술집입니다. 술집의 경우는 당연히 시끄럽죠. 당연히 소음이 있으면 시끄러운데 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한다면 중개할 물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재할 사항이 아니고 소음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주로 주거용에 기재할 사항이죠. 주거용에 기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37번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기재해야 되죠. 임차권이니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겠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기재해야 됩니다. 자, 38번입니다. 이것도 뭐 아주 단순한 문제죠. 주택 매매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조례에 따라서 기재합니다. 시군조례에 따라서 기재합니다. 따라서 기재한다. 자, 39번입니다. 39번 주택 매매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습니다. 그렇죠? 40번입니다. 40번 주택 매매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도시군 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적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요거는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해서 확인해서 기재하는 겁니다. 자, 41번입니다. 41번 이런 거 암기해서 풀어야 되겠죠. 주택 매매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환경 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부 확인 사항 외워야 되겠죠. 세부 확인 사항은 내상환 미공시 실권이에요. 내외벽 상태, 내외부 시설물 상태, 환경조건, 요거네요. 환경조건.
환경조건. 공시되지 않을 미자, 공시되지 않냐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실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런 건 암기. 자, 이 확인 설명서는요, 전체적으로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두 가지 분류에 말하자면 암기해서 맞추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쭉 읽어서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암기사항은 대부분 여태까지 쭉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고 이렇게 해설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확인 설명서 관계된 전부 내상환 미공시 실권 요 세부 확인사항 요 코드만 정확하게 알아도 웬만한 거 다 맞출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코드는 정확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42번입니다. 자, 42번. 주택 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사항을 적는다는 얘기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 거거든요. 자, 그럼 기본 확인 사항. 그럼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거를 맞추면 되겠죠. 그럼 기본 확인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거는 기본 확인사항이니까 세부 확인사항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그럼 세부 확인사항은 내, 상, 환, 미공실권이에요. 그럼 요 안에 안 들어갑니다. 조세 관한 사항. 그럼 이건 기본 확인사항이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겁니다. 43번입니다. 자, 43번. 이것도 외워서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권리관계, 입지조건, 피선호설, 내외부 시설물 상태, 취득시 부담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자, 그럼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랬어요.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거. 우리는 세부 확인사항을 외우고 있어요.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이 뭐냐면 내, 상, 환, 미공시 실권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이걸 외우면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상, 환, 미공실권이 세부 확인사항이니까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을 물어봤으니까 세부 확인사항이 들어있는 것만 찾아내면 돼요. 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내, 상환, 미공실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기본 확인사항이 맞습니다. 자, 입지 조건도 입자가 이 안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 확인사항이 맞고요. 비선호시설도 이 안에 안 들어가니까 맞고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 요거예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입니다. 요게 내외부 시설물 상태인데 내외부 시설물 상자는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죠. 뭐 요거 잘못됐네요. 요거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그럼 여기 때문에 틀렸다. 그리고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내 상환 미공시권에 안 들어가니까 기본 확인사항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코드만 정확하게 암기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44번입니다.
자, 44번. 뭐 이런 걸 그냥 쭉 읽어서 맞추는 겁니다. 4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매매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습니다. 그러네요. 좀 이렇게 쭉 확인하고 체크하시면 돼요. 자, 45번입니다. 자, 45번. 이런 것도 쉽죠?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는다. 46번입니다. 자, 46번. 이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확인 설명서를 주의 있게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쉬운 문제지만 그렇지 않게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문제를 접했을 때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설명을 제시하는데 그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적도는 명시되어 있어요. 지적도는 명시되어 있다. 지적도와 지형도가 혼동되면 안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자, 꽤 까다롭습니다. 암기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암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비상벨 존재 여부, 경비실의 존재 여부, 비선호설 유무, 주차장 유무, 도로의 접근성이 용이한지 여부는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해서 기재할 사항에 해당한다. 자, 그럼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해서 기재할 사항이라는 것은 기본 확인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거인 걸 찾아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이 뭡니까? 물어보면 세부 확인 사항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어요.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 그럼 세부 확인 사항이 뭐냐면 요것만 외우면 다 된다 그랬죠? 내상환 미공실권이에요. 내상환 미공시 실권입니다. 자, 그러면 내외벽 상태, 내외부 시설물 상태, 환경조건, 공시되지 않을 믹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관상, 실권, 실제 권리관계관상 이렇게 줄여서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세부 항상이에요. 자, 하나하나 대입해 봅시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 일단 비상벨은요. 비상벨은 소방의 경우에 소방에 해당하는 겁니다. 소방란에 비상벨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 비상벨은 비주거용이에요. 비주거용의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에 내외부 시설물 상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 안에. 까다로운 지문이네요. 그럼 내외부 시설물 상이니까 요거예요. 상. 어쨌든 상. 상자니까 세부 확인상이에요. 따라서 기본 확인상이 일단 아니야 이거는. 자, 그리고 주거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주거용에는 소방의 경우에 비상벨을 기재하는 게 아니죠. 비상벨 기재하는 게 아니고 비주거용의 경우에 소방의 경우에 이런 걸 이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본 항상이 아니고 세부 항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부 항상. 자, 그 다음에 경비실 존재 의무. 자, 경비실 존재 의무는 내상환 미공시권에 안 들어가니까 기본 항상이 맞고요. 비선월 유무도 마찬가지고요. 내상환 미공시권 안 들어가고 주차장은 입지 조건이니까 요 안에 안 들어가고요. 도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고 이런 건 다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상벨, 이거는 특히 비주거용에 기재한다는 건 비주거용에 기재할 사항이고 소방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 확인사항이지 기본 확인사항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 자, 꽤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자, 48번입니다. 자, 48번. 이거 그냥 쭉 읽어보면 되겠죠?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작성 시 대상 물건이 위반 건축물인 여부는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죠? 등기상 증명서가 아니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건축물 대장 오른쪽 상단에 보면 위반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고 맨 뒤쪽에 보면 위반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뭐 불법 증축이다, 용도 변경이다,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49번입니다. 자,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렵죠?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작성 시 비선호시설, 입지 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세부 확인 사항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다른 말로 자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부 확인사항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세부 확인사항이 뭡니까? 그러면 내상환 미공시 실권이에요. 내상환 미공실권, 내외벽 상태, 내외부 시설물 상태, 환경조건, 미공시 실권.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관계상, 실제 권리관계관상. 자,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선호시설은 내상환 미공시권에 안 들어가죠. 그럼 이건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또 입지 조건도 역시 이 안에 안 들어가니까 기본 확인사항이고 관리에 관한 사항도 역시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자료 요구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틀렸네. 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만 잘만 외우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자, 50번.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매매의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개업공인중 확인해서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자, 51번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공시가격은 반드시 기재된다 아니죠?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생략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뭐 특별히 외울 게 없고 그냥 반복해서 읽어주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생략할 수 있다니까 X죠? X다 이렇게. 자, 52번입니다. 자, 52번.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작성 시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역을 확인해서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된다 아니죠?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죠.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3번입니다. 자, 5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광공,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네요.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주거용 1, 비주거용 2, 토지 3, 입광공 4 해서 주비, 토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자, 54번입니다. 자, 이것도 좀 까다롭죠?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매매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이다. 자, 그럼 모든 확인서 설명 서식은 네 가지가 있죠? 주, 비, 토, 입 네 가지가 있어요. 예, 공통적 기재사항.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공통적 기재사항. 공통적 기재사항은 대권, 거, 수, 조, 미, 공시, 실권.
대가 대상 물건의 표시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이 권리관계 관상. 대상 물건. 권은 권리관계 관상. 권은 거래 예정 가격. 수는 수수료, 보수에 관한 사항. 조는 조세, 요거네요. 조세, 요거네요.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서의 공통적 이상 맞네요. 그리고 미공시는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사항, 실권은 실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그래서 미공시권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러면 보니까 이 확인 설명서에는 암기상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공통적 기재사항, 대권, 거수조, 미공시, 실권 요구하고 그리고 세부 항상 미공시, 내상환, 미공시, 실권 두 가지만 딱 외워도 다 풀 수 있어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외우시고 나머지 그냥 쭉 읽어가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55번입니다. 자, 55번 비주거용 상가 술집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 인접을 했나? 비선호시설은 주로 주거용이죠. 주거용. 주거용 토지 같은 거의 기자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술집 같은 경우는 술집 원래 비선호시설이 당연히 있죠. 뭐 홍등가도 있고 붉은 집도 있고 막 이러면 당연히 비선호시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비주거용, 비선호시설 이런 것들은 주로 주거용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토지 같은 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재할 것이고 비주거용에는 이런 건 기재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6번입니다. 자, 56번.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자,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입지 조건에는 주거용 경우는 도, 대, 주, 교, 판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및 의료시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주거용 같은 거에 기재할 사항이지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이런 걸 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재할 난이 없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그리고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에는 공통적 확인 설명서 4가지 공통적 기재사항만 기재한다. 이렇게 또 기억해서 한번 맞춰도 돼요. 공통적 기재사항만 기재한다. 자, 그러면 공통적 기재사항이 뭐냐면 대권, 거수조, 미공시, 실권이에요. 자, 이게 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권리관계 관상.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이건 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게 조세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시되지 않을 미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실권, 실제 권리 가격의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면 대권 거수조 미공시 실권안에 입지 조건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기재할 난이 없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입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셔가지고 도대 주기업판이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기는 기재할 사항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57번입니다. 자, 5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소유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렇죠? 소유권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니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가 기본이 됩니다. 자, 58번입니다. 5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지목은 토지 대장 등본을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그렇죠? 대장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대장이 우선하니까 대장을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자, 59번입니다. 자, 59번. 이거 쉽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을 확인해서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조례에 따라서 기재합니다. 조금씩 말을 다 바꿔가면서 계속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고 있죠. 자, 60번입니다. 자, 6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공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을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렇죠? 부동산 종합정보를 확인해서 기재한다고 작성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6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6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그렇죠?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이라는 것은 미공시 물건이네요. 미공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라든지 공부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에 나오지 않으니까 개업공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해서 기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